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토지어가제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친 충격적인 영향과 그로 인한 법적, 경제적 논란을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118만 명을 덮친 이 제도의 실상을 정확히 짚어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적 분석, 경제적 분석,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은 집도 땅도 끝났다. 118만 명을 덮친 토지어가제의 충격적 실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토지어가제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8만 명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 토지어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어가제란 무엇인가? 토지어가제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한 허가제입니다. 즉, 특정 지역에 대해 정부가 토지 사용을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구역에서의 토지 거래와 개발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23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투기를 차단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공정한 제도로 느끼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나 경제적 자유의 제한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어가제 시행과 그로 인한 영향, 118만 명의 충격적인 실상. 토지어가제 시행 후 예상치 못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118만 명의 국민이 이 제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는 농민, 개발업자, 일반 시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사례 1. 농민들의 불만. 이상호 농부는 오랜 세월 동안 농지를 경작하며 살아왔지만 토지어가제 시행 후 농지 매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농지를 팔아서 자식들에게 자산을 남기고 싶은데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가 농지 거래를 못하게 되자 그의 가족 전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이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개발업자의 고충. 한편 건설업체 대표인 김정훈 씨는 서울의 구도심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재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어가제를 이유로 계획된 재개발 사업이 멈추게 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박상원 씨는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지어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상업지 개발이나 재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들이 자산의 유동성을 잃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토지어가제가 가져온 법적 갈등은 토지어가제는 본래 환경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헌법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유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과 법적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 제도의 합법성에 대해 다루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면서 소송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법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소송에 휘말린 국민들. 정상훈 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팔려다가 토지어가제를 이유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정부의 결정이 나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이며 토지허가제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업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토지허가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입니다. 그동안 농지를 팔고 또는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농민들이 이제는 정부 허가 없이는 거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산의 유동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입니다. 농민들의 삶의 변화. 박순옥 농민은 농지 거래가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내가 가진 땅이 아무리 상속해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농지를 팔고 도시로 이주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정동훈 농업경제학 교수는 농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농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농업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이미 인구 감소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토지허가제가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시개발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도시개발에 대한 제한은 또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업지 개발이나 주거지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이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되었거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례입니다. 서울 재개발 프로젝트. 서울 용산구에서는 상업지 개발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정부의 토지허가제 시행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상철 개발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입니다. 도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경제학자 한지훈 교수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도시경제는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겪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결책과 대안이 있다면 전문가들은 토지허가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윤종훈 교수는 단기적인 개발 제한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책 조정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토지허가제의 충격적인 실상과 그로 인해 118만 명이 겪은 어려움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투기 방지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그로 인한 법적 갈등, 경제적 불안정, 농민들의 고통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정책과 법적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